선생님 친구가 내일 지아 엄마랑 술 드신다는데 오늘? 너 몰랐어? 네. 자, 8번 문제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x의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네. 뭔 말이지? 미분계수 마이너스 1인 x? 그럼 미분계수 구하면 되겠네. 도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미분계수인 거잖아.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거든?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지금 도함수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 것 같아. 지하 지금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의 근해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프에 있는 두 점을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은 이 함수한테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점의 좌표 F알파? 그래서 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인가? 그 다음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그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라고 합니다. x값끼리 빼가지고 제곱하려고 하거든? y끼리 빼서 제곱하려고 합니다.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9번이요.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 문제는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빡 들지 않아? 문제 보자마자? 그래서 x-2분의 한 번은 빼줄 거고 한 번은 더해줄 겁니다. 그럼 빼준 거 자체가 미분계수인 것 같은데? 됐나요? 그 앞에 있는 값은 누구지? 네, 앞에 건 F'이죠? 뒤에 거는 2를 직접 대입했더니 2F인가? 지금 건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네. 왜 못해요? 이걸 왜 곱했냐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죠. 다음부터는 더하자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A 플러스 B 아, 더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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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F한테 2를 대입한 값부터 일단 구해놓자. 16-12 플러스 2라서 F의 값이 네, 10인가? 6이죠? 아, 2배 하면 10이라고? 그 다음 F'1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거기다 2 대입했습니다. 30 빼기 12 20 그래서 240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 12 11 12번은 다음 다시 한 번요. 11. 네, 11번부터 볼게요. 11번은 다항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했더니 A라는 극한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fx 위에 있는 점 1,b라는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가계크가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7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7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탄젠트 값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값이 기울기고요. 아, 혹시 탄젠트 30이 뭐야? 루트 3. 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신 거죠? 네. 자, 탄젠트 45도가 뭐죠? 1. 탄젠트 60은? 루트 3. 루트 3. 자, 주어진 녀석의 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확인해 봤더니 h한테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네. 그럼 분자한테 h한테 0을 대입하면은 그것도 0이 나와야지만 수렴할 거잖아.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된 거죠? 다시 한번 h한테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네. 수렴하려면 분자도 h한테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죠? 내 말 어렵나? 네. 어느 포인트가 어렵지?
분모한테 0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F1 더하기 3이 0이니까 F1이 마이너스 3인 걸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F1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저 극한값 자체에서 A가 궁금한데 H한테 0을 대입했더니 H분의 F1-2H 플러스 3이라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F1이라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2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쳤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누구죠? 네, F'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F'1이네. 그 값이 A라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곡선 위에 점이 1,B라는 점이 있다고? 1,B라는 값에서 B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B의 값이 누구야? 곡선 위에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F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가? 네. 근데 B는 마이너스 3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7이라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7이니까 이게 7이라는 얘기잖아. A 값은 두 개 값을 더해주세요. 된 거 맞죠? 네. 네. 그 다음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다음에 대해서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뭐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하려고 봤더니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 기억밖에 없는 건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거지.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으니까 2에서만 그릴까 그림을? 이 주변에서만 그리고 있습니다. 0부터 2까지는 x-1의 제곱입니다. x-1의 제곱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 2에서 2대2번 값이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입니다. 근데 이보다 오른쪽에서는 3-x라고? 3-x면은 2대2반면은? 그럼 그림은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의 값을 그리라고? 된 거 맞나요? 그럼 2에서는 연속이야, 무연속이야? 연속.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네, 뾰족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 정도는 그림만 그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x 곱하기 fx의 그림은 여기다 x를 곱한 다음에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x를 곱한 다음에 그리려고 봤더니 3차함수를 아직 그릴 줄 모르네. 그래서 보류. x-1을 곱하기 되면 x-2다 곱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린 x-를 곱하는 3차함수가 누군지 모르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푸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림으로 푸는 건 힘드니까 이 잘 일은 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먼저 x 곱하기 fx라고 한다면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거야? 0에서만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x를 곱하면 x가 될 거야. 0보다 왼쪽은. 근데 0보다 오른쪽은 x만 곱했더니 x-을 제곱인가? 이 함수에 대해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네. 그럼 첫 번째, 혹시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불연속인지를 따져보려고 하거든? 0을 대입한 함수값 0,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에서의 좌극한도 0. 근데 0에서 우극한 0 대입했더니 0인가?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다 0이네? 그럼 연속인가요? 연속이니까 미분이,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하진 않네. 일단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네? 근데 우리 미분인지 할 줄 알잖아. 위에 거 미분하면 누군데? 밑에 거 미분하면은. 저 밑에 게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인가? 밑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한테 0 대입하면 누군데? 위에 것도 0 대입하면 1이고 밑에 것도 0 대입하면 1이구나. 지금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거는 이 함수를 미분한 거죠? 1, 1이 똑같으니까 미분계수는 1로 존재하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 녀석은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건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나? 세 번째 건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으니까
지금 x-2 곱하기 x-1의 제곱의 값이 0과 2 사이 있는 함수이고 x-2 곱하기 3-x의 값이 2보다 컸을 때 함수인 거네. 근데 둘 다 2에서의 좌극하는 2보다 작을 때 극한값은 2 대입 했더니 빵. 2보다 컸을 때 극한값도 2 대입 했더니 빵. 2였을 때 함수값도 그냥 2 대입 했더니 빵. 그러니까 연속입니다. 2에서 연속인데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미분의 숫자 2를 대입한 값이 같은지를 따지려고 하거든 지금. 첫 번째 거 미분하려고 곱미분하겠습니다.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또 한 번은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누구지? 네, 2 대입한 건 1이네요. 그럼 2의 오른쪽에 접선이 2의 왼쪽에 접선의 길기는 1이라는 얘기네. 밑에 거 곱미분하려고요. 밑에 거 곱미분했더니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했더니 x-2,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까지 곱했습니다. 자, 여기다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2의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인가 봐. 2 대입한 값은 1. 위에 것도 2 대입했더니 1, 아래 것도 2 대입했더니 1.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면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5번은 항등식 문제를 풀라고 써있네. 써있는 표현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저 녀석은 항등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 함수인지를 모릅니다.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르는 fx에 대해서 내가 항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식을 가정하기가 힘드네. 몇 차인지 몰라서.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최고차만 가정하는 편이거든. 나머지 떨거지들은 가정하지 않고요. 최고차만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한 녀석의 값이 n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nax의 n-1승인가요?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차수의 값인 n값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곱한 녀석의 최고차는 na 제곱 x의 2n-1승인가? 된 거 맞나요? 두 개 곱하면? 그런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여기 있는 녀석보다는 얘가 차수가 한 차수 높은 거네? 그럼 최고차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최고차인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요게 최고차항이라고 한다면 fx가 최고차항이라고 한다면 ax의 n승이 있는 거고 x의 3승의 값이 최고차항이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최고차항인 거고 둘 다 모두 3차라고 한다면 요게 최고차항인 거니? 내 말이 되니? n이라는 녀석의 값이 3이랑 똑같았을 때 이렇게 될 거고 n값보다는 3이 더 컸을 때는 최고차항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n값이 3보다 컸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2n-1이라고 n이 똑같도록 한 n값이 누구야? 1. 그러네. 1이면 모순이네. 탈락. 2n-1의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n값이 누구지? 2? 2면은 요건 해당하는 거 맞네? 근데 n값이 3이진 않잖아. 3이 나오도록 하는 n값은 2라며. 그런데 여기서 n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닌 거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똑같을 건데 그 n이란 값은 2라고? n값이 2가 되면 a는 누구란 얘기야? n값이 2라면 a는 누구란 얘기야?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제 하면 되겠다. 몇 차 함수인지 알잖아 이제. 2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인데 fx라는 녀석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 것도 가능한 거네. 차수와 계수의 값을 추정했던 이 두 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이제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데 도함수의 값은 각각의 도함수가 2x 플러스 b의 값이 도함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값이 도함수죠? 이거 대입할게요. 왼쪽은 곱하라면서요.
곱하기 못 하겠는데? 첫 번째 거는 2x 플러스 b의 값하고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두 개 더하라고? 더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x b 플러스 c 이제 이거 다 써야 되니? 내 말 중에 된 거 맞아요?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근데 최고창은 오른쪽의 최고창은 2인 것 같거든? 왼쪽의 최고창 계수도 2가 맞네? 이제 이차함계수 비교하면 되겠다. 이차함계수의 값이 b 더하기 2b 3b가 이차함계수인가? 오른쪽 이차함계수의 값 마이너스 3이니? 그러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1차함계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창은 b제곱, b제곱은 1. 1창의 값은 2c. 그럼 1 더하기 2c. 오른쪽에 1차함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b 플러스 2는 1, 2. 그럼 1차함계수는 3인가? 그래서 c의 값은 1이네요. 그럼 첫 번째 후보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써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답이라고 하네. 그럼 두 번째 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값이랑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c 이제 최고차함계수는 2x의 세제곱, 2x제곱 똑같습니다. 2차함계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함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 2차함계수가 마이너스 3b인데 오른쪽에 2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가? 맞니? 1차함계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함계수의 값이 b제곱 마이너스 2c 1차함계수의 값이 b-2 플러스 2b 상수항의 값이 bc 상수항의 값이 b 플러스 c 마이너스 1 10번씩 풀려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분의 5입니다. b의 값이 3분의 5면은 2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9분의 25 빼기 3분의 5 9분의 25에서 3분의 5를 빼고 있습니다. 그럼 9분의 10 c의 값은 9분의 5 된 거 맞나요? 근데 BC를 곱했더니 BC 곱한 녀석의 값은 27분의 25 BC의 값을 두 개 더해주면은 27분의 45 더하기 15 그 다음 거기서 1을 빼라고 분자의 값이 60? 60에서 27 빼면 25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산수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정하고 최고차항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 문제가 평가원 기출문제로 써있는데 엄청 쉬운 문제네. 16번에서 주목할 점은 1을 대입했을 때 분모의 값이 빵인가? 네. 그럼 분자도 1 대입했을 때 빵 나오겠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죠? 아니 좀 그러지 마. 뭘 알게 됐냐고. 아니 분자 1 대입하면 빵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F1 값이 2인 거 알게 됐다고. 그래서 분모의 값이 2라는 거 알아? 이제 2라는 값을 지우고 F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는 x의 값이 1로 갔을 때 x-1분의 fx-f1 남은 녀석의 값인 x 플러스 1 값을 따로 썼습니다. 이 값이 2분의 1 f'1인가요?
그 분자의 값은 6이라고요? 답이 3입니다. 지아야, 네. 좀 집중력을 갖추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래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 문제는 0보다 큰 범위 y축보다 오른쪽에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연속이고 뾰족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2x하고 3x 사이는 함수인데 1대2 범위는 2, 2대2 범위 6, 그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세요. 너무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그리는 선이 요 녀석의 값이 기울기 2인 선이라고 할게. 요게 기울기 3인 선이라고 할게. 기울기 2인 선과 기울기 3인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f의 값은 이 두 선 사이에 있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이 두 선 사이 무조건 이 두 선 사이 점선 사이만 지나야 되는 그림인데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사이에다 그리세요. 근데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1대2 방거는 2가 나옵니다. 2대2 방거는 6이 나옵니다. 이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만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을 밑에 부분을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 2x보다 아래 그려지면 안 되고요. 3x보다 위에 그려지는 건 안 됩니다. 이 사이에만 그리세요. 하지만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고 뾰족한 건 있으면 안 돼요. 잘은 모르지만 부드럽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했을 때만 이 점은 두 점 지나라며. 네. 근데 두 점을 뚫고 가는 건 안 돼. 이렇게 해서 뚫고 가면 안 돼. 그럼 2x보다 작은 게 존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뚫지 않고 이 두 개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점에서 접해야 되고 이 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질문은 야 1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야? 2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이게 질문입니다. 아 여기서 접하니까 이게 접선이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네. 여기서 접하니까 이게 접선이네.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3이네. 그래서 질문은 그냥 2하고 3을 더하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18번 문제는 지금 우리 현재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구경하는 수준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수능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거든. 함수 fx의 값은 첫 번째 x축과 y축 안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0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를 그리세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0과 2 사이에서는 x-1을 그리세요. 2대2 방건 1입니다. 그리고 2보다 오른쪽에서는 2x-3을 그리세요. 이것도 2대2 방건 1이네. 근데 기울기 값 2인 녀석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값은 0에서는 불연속입니다. 2에서는 연속이긴 한데 꺾어져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0에서는 불연속이고 미분 불가능, 2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 근데 질문이 fx는 누군지 알겠는데 fx한테 다항식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p한테 빵 대입한 건 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거 질문은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거는 좌극한이 빵이거든? 이건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야, fx는. 함수값도 함수값은 빵이구나. 내가 지금 궁금한 건 px 곱하기 fx가 0에서 연속이라고? 왜? fx의 값은 0에서 불연속이야.
px의 값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과 0에서 불연속인 녀석을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0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녀석의 값은 0에서 연속이래. 0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확인할 거는 제일 처음에 함수값 0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근데 선생님이 니네가 지금 이해를 못했을까봐 한 번만 더 말할게. 지금 이 함수는 연속이라고 하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px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fx의 값이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곱한 녀석의 값은 0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함수였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하니까 0에서도 연속인 상황입니다. 0에서 연속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 값은 다 똑같은 값이에요 라고 문제가 기억했으니 이야기한 거야. 근데 우린 P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지는 몰라. P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지는 알아.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우극한은 누구지 몰라. 함수가 누구지 모르니까. 하지만 얘는 우극한 누구라고? 네,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 p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옆에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얘도 px의 값은 누군지 몰라. x가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px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좌극한 값은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은 0 곱했으니까 0이고 이것도 0 곱했으니까 0일 건데 이건 마이너스를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란 얘기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x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px라는 녀석의 값은 0인 거 알고 있네요? 근데 px는 어떤 함수라고?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다항함수는 연속인데 0에서 우극한 값이 0이라며. 그럼 이 점이 y좌표 0이라는 얘기잖아. 즉 함수값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서 함수값 극한값이 같으니까요. 지하 자꾸 큰일이다. 네. 자, 첫 번째 게 참이라는 거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px하고 fx를 곱한 녀석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써있니? 그럼 px하고 fx의 값은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px의 값은 원래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다항함수는 불연속일 때가 없고 다항함수는 뾰족할 때가 없거든. 그래서 px라는 녀석의 값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이겼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 연속도 되고 미분도 가능해. 그런데 fx라는 녀석의 값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fx의 값은 지금 0에서 미분 불가능, 2에서 미분 불가능이잖아.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x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0과 2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 얘는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고 2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fx 자체로 봤을 때는 0에서 미분 불가능, 2에서 미분 불가능인데 px라는 녀석의 값이 모종의 역할을 좀 해줘가지고 미분이 가능한 녀석으로 만든다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는 거 맞을까? 네. 그때 그 모종의 역할에서 2대2 반값이 빵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쌤이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방금?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니?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한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가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가요? 여기 써 있는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2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네. 그럼 저 함수의 값 2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px 곱하기 fx,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px, fx, 그리고 p2, f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모두 똑같다는 얘기네.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2에서 연속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p한테 2대2번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f한테 2대2번 값은 알걸? f한테 2대2번 값이 1이었던 것 같은데? p의 우극한 모릅니다. 하지만 2에서의 우극한이 누군지 알걸, f는? 그럼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이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확실한 거네? 2에서의 좌극한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도 좌극한의 값은 1인 거죠. 이거 p는 연소함수기 때문에 이거 세 개는 다 똑같은 값이거든. 똑같은 값한테 1씩 곱했으니까 세 개는 당연히 똑같은 거지. 그럼 이때는 p2의 값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지금은 x의 값이 2에서 연속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아직은 p2의 값은 미지수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제 써먹을 거는 이거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x가 2에서 미분 가능한 거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x가 2에서 미분 가능성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자, 이건 어차피 이것도 다항식이고 얘도 대부분 다 다항함수죠? 그래서 식으로 풀면 니네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쉽게 풀려고 해요.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p'x fx 플러스 px f'x니? 이게 도함수?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한 값이 2에서의 미분계수거든.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값은 존재해야지만 돼. 존재하면은 우리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아까까지는 지한눈이 썩어갔는데 이제 건희눈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용량을 벗어났나 봐요. 잘 말려서 눈이 안 떠지는 거 집중하고 있어요. 네. 우린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px의 값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거든? 하지만 f한테 2D 반건 누군지 안다는 거 아니야? 1이라며. 네. 근데 p의 값한테 2D 반게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 값은 2보다 오른쪽일 때하고 왼쪽일 때 다른 값이지 않냐? 2보다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미분에서 2대2 반 누구야? 2. 여기서 기울기는 2였어?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미분에서 1대2 반, 2대2 반 누구야? 1. 미분하면 1, 2라서 숫자 대입해봤자 어차피 1, 2인 거지? 지금 여기는 이 값은 선생님이 리미트로 쓰면 니네 복잡해서 오히려 헷갈릴까봐 좀 더 쉽게 표기하고 있어 지금.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2,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1이야. 달라. 그런데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이야. P의 값은. 하지만 그 값이 누군지는 몰라. 다항함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은 똑같아.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P2의 값은 1이거든. 요거 1이야 지금. 여기까지 아이고야 뭐라고 쓴 거야. 지금 P의 값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어서 오른쪽에서 하고 왼쪽에서 같은 값이거든. 그런데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이 값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이건 똑같은 값이잖아. 근데 이건 다른 값이고 다른 두 개 값을 같게끔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P 값이 빵이 되는 경우밖에 없네. 그래서 P의 값은 빵이야. 원래 이거 리미트로 써가지고 표현해줘야 되거든? 근데 리미트로 쓰면 복잡해서 못 알아먹을까봐 좀 이쁘게 썼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니? 그럼 제대로 풀어줘 볼게. 아니요. 왜요? 괜찮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아, 진짜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이게 수능 기출문제래. 근데 이게 보통 한두 번 배우면 항상 어렵거든? 근데 세 번 넘어가면 쉬워져.
자, fx하고 fx를 제곱한 거랑 px를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px의 값은 x의 제곱도 인수고 x-2의 제곱도 인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이 제일 어렵거든? 이건 제대로 풀어줘 볼게. 식으로 풀어줘 보려고. 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설명해 주는데 왜 할 수 어렵다고 하지? 자, px라고 하는 녀석과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px라는 녀석의 값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x의 값은 0과 2에서 0에서는 불연속, 2에서는 연속, 0과 2에서 둘 다 미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곱한 녀석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0과 2에서 불연속이고 미분이 불가능했거든. 그럼 곱한 녀석의 값은 원래는 0과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0과 2에서 미분이 가능해야지만 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써야 될 게 졸라 많이 써야 돼. 제대로 푼다면. 나 진짜 제대로 풀어주려고. 첫 번째, x의 값이 0에서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 x가 2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 불연속이면 0과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세 번째, x의 값이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네 번째, 2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나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되거든? 그럼 원래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0에서 연속이려면, p한테 빵 대입한 거, fx한테 빵 대입한 거, 이게 빵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 빵에서의 우극한. x의 값이 빵 플러스 갔을 때 px, fx의 제곱, 우극한 값하고 자극한 값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px의 값은 누군지 몰라. px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px의 값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p빵하고 p에서의 우극한, p에서의 좌극한 세 개는 다 같은 값이야. 그 같은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지금. p한테 빵 대입한 녀석은 다 같은 값이야. 그런데 f한테 빵 대입한 값이 f한테 빵 대입한 게 빵이었나? 빵에서의 우극한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나? 함수 있어 니네 x-1 빵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1인가? 그 다음에 빵에서의 좌극한은 빵이었거든? 그 빵을 제곱한 것도 빵이네? 그러면 이 값은 빵이고 이 값은 알파고 이 값은 빵이라며.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빵이어야 되겠네. 그래야 똑같네. 근데 알파의 값은 선생님이 이 값을 지금 P한테 빵 대입한 걸 알파라고 했거든. 그럼 결론은 P한테 빵 대입한 알파라는 값이 빵이 되는 게 결론인 거네. 그럼 빵 대입한 게 빵이어서 X 하나가 인수인 거네, PX는. 두 번째, 2에서도 연속이라며. P한테 2 대입한 거, F한테 2 대입한 거. 졸라 귀찮아. X값 2 플러스 갔을 때 PX, FX의 제곱. 리미트 X값 2보다 작을 때 PX, FX의 제곱. P한테 2 대입한 값이 누군지는 몰라. 그 값을 선생님 베타라고 써볼게. 2에서 PX라는 녀석의 값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베타일 거고 우극한값, 좌극한값 다 베타일 거거든? 근데 fx의 값은 2 대입한 함수값이 1이었나? 우극한의 값은 1이었나? 좌극한도 1이었나? fx가? 그럼 이거는 베타의 값이 빵이 아니어도 그냥 똑같은 거네? 그렇기 때문에 p한테 2 대입한 값은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건 누군지 모르는 값이고 원래는 P한테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빵이어야지만 X-2가 인수인 건데 P한테 2 대입한 값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야. 세 번째, 빵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빵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빵분의 PX 곱하기 FX의 제곱 빼기 P빵 F빵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빵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맞아요? 근데 빵의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다 수식을 지금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극한값을 못 구하겠어. 그래서 px 곱하기 fx의 제곱 자체가 다항함수니까 이 녀석의 값을 미분한 p'x 곱하기 fx의 제곱 플러스 px 곱하기 2fx f'x가 지금 다 미분한 거거든? 여기다 지금 0보다 큰 거 대입하거나 0보다 작은 거 대입했을 때 값을 조사하려고 해. 내 말이 이해됐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도함수야, 밑에 게. 그러면 도함수한테 0을 대입한 값이 똑같다고 하고 싶은데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저 언제 다 쓰고 있어.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는데 멍청하게. 자, 지금 하는 거는 0보다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를 F'빵을 구하는 중이야.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해서 빵 대입한 거 구하는 중이야. 근데 P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인 거 알고 있다며. P한테 빵 대입한 거 빵인 거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건 빵이야. 그러면 여기다 지금 빵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마이너스 1인 녀석의 값 필요 없잖아. 아유, 참, 선생님 잘못 봤다. 너 왜 프라임 안 따라왔어, 너? 프라임이 안 따라왔어. 0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 몰라. 모르니까 그 값을 헷갈리지 않게끔 대문자 A라고 쓸게.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A면 px 자체는 다항식이라서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0보다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이 A라고 하려고. 똑같을 거니까. 근데 fx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0보다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1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1. 아, 지금 잘못 얘기했다. 이건 또 fx, 그냥 fx지. 0보다 오른쪽에서가 마이너스 1. 극한값이. 제곱했으니까 1. 0보다 왼쪽에서의 fx의 극한값이 0. 제곱했으니까 0. px의 값은 빵 대입했더니 빵. px의 값은 빵 대입한 빵. 그럼 뒤에 있는 값은 관심도 없어. 뒤에 있는 값은 뭐가 되든지 간에 0 곱했으니까 지워지나? px의 값은 0보다 왼쪽도 빵. 빵 대입한 게 빵. 이게 뭐가 되는지 안 궁금해. 0보다 왼쪽에서 뭐가 되는지 안 궁금해. 뒤에 값 어차피 지워져. 얘네 두 개가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P'빵의 값이 A인데 P'빵의 값이 빵이 돼야 되겠네.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이거는 그냥 빵 대입한 게 빵, 미분해서 빵 대입해서 빵이면 완전 제곱식 누가 인수라고? 완전 제곱식 인수란 얘기야? 그래서 x제곱이 인수인지는 알겠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 내가 원래는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px 곱하기 fx의 제곱 마이너스 p2 f2의 제곱으로 극한값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 플러스로 할 때는 2 마이너스로 할 때 극한값을 풀어야 되는데 함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건 힘든 일이야. 그래서 미분한 녀석한테 2 플러스 2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자,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값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p 프라임의 값은 2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함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P'의 값을 쌤이 B라고 한다면 P'2를 B라고 한다면 Px의 값은 미분이 가능함수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2보다 오른쪽에서 우극한의 값은 1이었던 것 같아. 2,1 아까 2,1 지났어? 이것도 2의 왼쪽에서도 2,1을 지났거든. 극한값이.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P2의 값인데 누군지 몰라. 2보다 왼쪽에서도 P2의 값인데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지금 P2. 2 곱하기 fx의 값은 2보다 오른쪽에서 1이었어. fx 값 2보다 왼쪽도 1이었어. 2보다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 f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3x-2? 2보다 오른쪽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었다고. 네. 아니었나? 네. 아 2였다. 2. 3이 아니고 2였다. 2보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였고 2보다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었나? x-1? 그러면 앞에 값은 똑같니? 네. 뒤에 값이 서로 다르겠네? 2배 했고 이거 1배 했으니까. 근데 두 개는 똑같아야 돼. 미분이 가능하니까.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네, P2의 값이 0인 거네. 아까는 몰랐었는데 미분 가능성 때문에 이 값까지 알게 됐네. 실은 여기서 P'2의 값이 0이라는 걸 얻었으면 완전 제곱식 인수였을 거야. 하지만 지금 얻은 건 이거 못 얻었거든? 그냥 P2의 값만 0이거든? 그럼 P2의 값이 0이면 x-2가 인수인 건가? P'2의 값이 0인 걸 모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인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획득한 정보는 딱 요것만 인수란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네. 디귿에서는 x제곱과 x-2제곱 인수라고 했거든. 어렵죠? 이게 인수가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우리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달아서 여러 번 풀면은 쓸 게 많아서 그렇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 니네 모의고사 본 다음에 풀이 보면은 풀이가 A4 한 장인 것들이 있어. 작은 글씨로. 지금 이것도 풀이는 꽤 많이 써야 되거든? 잘하는 때가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이 아닌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항함수가 몇 차함수인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최고차함계수 1인 게 대부분인데 이건 최고차함계수 1도 아니라고 합니다. 최고차함계수 몰라? 차수도 몰라. 그런데 문제가 미분에서 1 대입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정확히 구하라는 얘기네? fx를 구하든 f'x를 구하든 정확하게 구해서 1 대입하세요. 앞에 걸 봤더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최고차함 계수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최고차함 계수를 비교했더니 그 극한값이 4가 나온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고차함 계수 비교해가지고. 두 번째 거는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인데 아 이거는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f빵이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f'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지금 분자의 값이 프라임도 가지고 있고 뒤에 뭐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르고 최고차 함계수도 1은 아니라고 하니까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을 최고차 함계수 몰라요. 차수도 몰라요. 다른 건 아직 안 쓸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고차 함계수 비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난 지금 최고차 계수만 쓰고 있습니다. 분모는 ax의 n 플러스 3승이냐? x의 3승과 이걸 곱해가지고 분모의 최고창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최고창이겠네?
거기서 내가 빼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제곱을 대입한 거 빼려고 해?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뭘 빼? 지수 법칙에 따르면 a의 m승의 바깥쪽에 n승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2n승인가요? x의 제곱의 값이 n승이니까 그럼 분자는 최고창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최고창이 똑같은 모양인데? 이것도 2n승, 이것도 2n승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고창 계수가 a가 1이 아니라고 했지. 최고창 계수는 빵도 아닐 거 아니야, n참수일 때. 그러면 a제곱에서 a를 뺀 녀석의 값이 최고창 계수겠네? 그러면 빵으로 지워지진 않겠네? a가 1이 아니니까? 그럼 나의 바램은 지금 최고창이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고 차수의 값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되면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럼 이 값을 4라고 우길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n값은 누구라고요? 네. 오해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네. a값이 5라고? 그러네. a는 약분했더니 a의 값 5가 되겠네? 자,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5x의 세제곱까지는 추정이 가능한 건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네? 그죠?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써보려고. 근데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15x의 제곱, 요 미분한 것 때문에 미분하고 있어. 2bx 플러스 c인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집어넣게 되면 x로 나누기 한 녀석도 한 번에 계산할까? x로 나누기 했습니다. 15x 플러스 2b 플러스 x분의 c니? 네.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 이 마지막 게 뭐가 돼? 0분의 숫자가 뭐야? C 같은 소리 하고 있네. C 다음에 쌤 8 붙일 뻔했어 방금. 0분의 숫자가 무한소분의 숫자는 피자 한 판 시켜서 개미들이 뜯어먹으면 개미 한 마리가 뜯어먹으면 무한소. 아니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소인데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무한대. 네. 그럼 무한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사람에 이게 있으면 밑줄 친 게 있으면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C가 뭐라고? 네, C의 값은 꺼져주세요. 0이에요. 너 꺼져. 그래야지 수렴할 수 있네. 0 대입했습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그 값이 4니까 B의 값은 난 D는 안 궁금해. 왜냐면 도함수한테 1만 대입하고 싶거든. 그럼 도함수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15 더하기 2B 플러스 요거에 지금 도함수한테 1 대입한 건데 B의 값이 2라서 답이 19예요 라고 답을 쓰라는 얘기네. 된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엄센 수학은 풀이 다 끝난 거니?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대수 파트에 삼각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를 배울 때 밑작업이 좀 필요하거든? 오늘 개념 정리를 꽤 오랫동안 해야 돼. 너희가 중3, 중학교 때 삼각함수를 설렁설렁 배울 수 있게 확실하거든.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잖아.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삼각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가 A, 여기가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C가 90도였을 때 왼쪽 밑에 있는 각이 A였을 때 마주보는 변을 대변 A, B, C라고 쓰겠습니다.
그때 sin a라는 녀석의 값은 sin 값은 왼쪽 밑이 구하는 각, 오른쪽 밑이 직각이었을 때 sin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인가? 그리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c분의 b가 되는 것 같아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가?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탄젠트 a라는 녀석의 값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고 할 수 있나요? c 약분되고 b분의 a가 되니까.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앞에 건 c분의 a의 제곱 플러스 c분의 b의 제곱이고요. 뒤에 건 1인데 그 c분의 a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c분의 b 대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근데 우리가 괄호치고 제곱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함수는. 괄호치지 않고 사인하고 각 사이에 제곱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중3 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양변의 값을 선생님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첫 번째 게 누구죠? 네, 첫 번째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인가? 마지막에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사인분의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인가? 그 값이 사인 제곱분의 1인가요? 처음 본 거 아니야?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선생님 복습하는 중인데 지금? 왜 건이 표정을 왜 이렇게 진지해? 잘 모르겠어. 아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외우면 이해가 되겠죠. 아니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지금 상기를 시켜주는 중인데 나 지금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걸 다시 언급해주고 있어. 다시 알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A라는 녀석과 B라는 각을 더하면 90도니? A, B를 더한 녀석의 값은 90도인데 삼각형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각이 B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저 삼각형을 돌려놓기밖에 안 했습니다. 빗변의 값이 C, 여기가 A, B입니다. 사인 B의 값을 구하려고요. 사인 B의 값이 누구죠? 12. 코사인 B의 값은? 탄젠트 B의 값은? 근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같은 삼각형입니다. 사인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사인 90-A인가요? 그 값이 C분의 B라면서요. 근데 C분의 B의 값은 코사인 A지? 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90-A의 값은 코사인 A라고 바꿀 수 있어요. 중3 때 배운 겁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코사인 B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B의 값은 코사인 90-A인데 그 값은 C분의 A라고? 근데 C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이 아까 사인 A였던 것 같은데? 그 90-A를 A로 바꾸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90-A에 대해서 A라고 바꾸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90-A가 있으면 탄젠트 B의 값이 B분의 A분의 B? 그건 아까 전에 있던 B분의 A의 역수인 거잖아. 그럼 탄젠트 A분의 1인가? 이런 것도 배우셨고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두 변의 길이가 A, B고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가 C였을 때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이 값으로 구하나?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삼각형의 높이의 값을 구할 때 여기를 높이를 h라고 한다면 sin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분의 h의 값이 sin c인가요? 그래서 h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b sin c라고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의 값이 b sin c인 거죠? 네. 평행사변 넓이도 구했던 것 같은데
어떤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이쪽 변의 길이가 A, 이쪽 변 길이가 B, 여기 각이 C라고 한다면 이때 평행사변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네, 2분의 1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삼각형 두 개인 거니까. 또 중학교 3학년 때 뭐도 배우셨냐면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는 임의의 사각형 넓이도 배웠거든?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A, 이쪽 대각선 길이의 값은 B, 그 중에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시간이 2년이 지나버렸겠죠? 이 녀석의 값은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 대각선에 평행한 선 그리려고 하거든? 평행하고 길이가 똑같은 녀석 그렸어. 이쪽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고 평행하고 그리려고 하거든? 그럼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평행사변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낱개 하나하나가 다 평행사변일걸? 여기 넓이, 이 넓이 똑같지 않아요? 또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을 거고요. 얘네 똑같을 거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의 값은 A인 것 같고 여기 길이의 값은 B인가? 평행하고 길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세타라고? 그럼 바깥쪽에 평행사변 넓이는? 이렇게 구할 건데 2분의 1 없이 AB 사인 세타로 구할 거냐? 평행사변이니까. 근데 이 녀석의 넓이의 값은 그의 절반인가? 그래서 대각선 길이 알고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길이 곱하기 두 대각선의 사이의 각을 가지고 구하겠네. 이된 거 맞죠? 예각삼각형이었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한다고요? 근데 둔각삼각형인 넓이의 값도 중3 때 연습하거든. 이런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치. 1인이 기억하고 있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둔각이면 사인 값을 중학교 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180 마이너스 세타로 풀었습니다. 이유는 연장선 그렸을 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고 그때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삼각형 높이가 좀 여기가 높이인데 a 곱하기 100,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a라는 길이분의 h인가요? 그러니까 h의 값은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h인 거죠? 자, 여기까지 중3 때 배운 내용이야. 이제 몇 개만 더 봅시다. 중3 때 배운 내용 중에 뭐도 있냐면 단위원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 봅니다. 단위원은 반지름 길이가 1 있는 원을 얘기합니다. 반지름 1 있는 원의 4분의 1만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의 이름은 뭐죠? 반원이면 반을 그렸겠죠? 4분의 1만큼만 그렸습니다. 이 원의 이름은 4분원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이건 4분원입니다. 4분원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 1인 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이 선은 각을 의미하는데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선생님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점 좌표를 A점, 수선발 내렸을 때가 B점, 오른쪽 끝에 있는 점 좌표를 D점, 수선 올렸을 때 교점 좌표를 C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OC의 길이의 값은 반지름 1이고요. OD라고 하는 길이의 값도 반지름 1인가? 네. 자, 이때 사인 세타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코사인 세타 궁금해하고 있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두 녀석의 값은 삼각형 OAB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 녀석의 값은 삼각형 OCD에서 얘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삼각형 OAB에서 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야? 사인 세타의 값이면 1분의 AB인가? 1분의 AB니까 그냥 AB인가? 코사인 세타의 값은 1분의 5B인가? 뒷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큰 삼각형에서 얘기할 건데 5D분의 CD인가? 그래서 1분의 CD니까 그냥 CD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단위원에서 각을 표현하는 녀석의 선을 동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세타는 각을 표현하는 선에 대해서 원과 만나 생긴 교점에서 세로선 길이의 값은 사인 세타, 밑변 길이의 값은 코사인 값, 탄젠트의 값은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서 수선을 올렸을 때 만난 교점까지 길이의 값이 탄젠트 값을 의미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가지고 중3 때 엄청 많은 문제를 풀었을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혀진 것 뿐인데, 이제 여기다가 살을 보태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각은 0도부터 각도기로 잴 수 있는 90도 또는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들만 언급할 수 있거든. 각도기는 180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각보다도 큰 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거든. 자, 시초선. 시초선은 그냥 X축의 양의 방향이야.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인데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각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양의 방향의 각, 양의 각, 이쪽으로 각을 측정하면은 이건 음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한다면, 양의 각이 45도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의 각은 음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15도가 될 것 같은데 합해가지고 360도니까 이런 거 맞나요? 근데 그런 각을 표현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런데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걸만 표현하면 참 쉬운데 45도짜리 각이랑 똑같은 각이 엄청 많다? 이 동경은 45도를 표현한 동경이거든? 그런데 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이 각을 표현하게 된다면 45도만큼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서 각을 측정했을 때도 똑같은 동경이거든? 그러면 360도가 추가되지 않았을까? 그럼 405도도 똑같은 동경이지.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선을 표현한다면 360도에 두 배 하면 720도잖아. 그럼 765도인가? 이 동경의 값들은 이런 모든 각을 다 표현하는 거니? 그럼 이 모든 녀석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 360도의 배수 플러스 45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여기는 선이 표현하는 각은 얘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각을 다 표현합니다. 이 각을 저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각도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만 보지 않습니다. 0도보다 작아도 되고 360도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각한테 360을 한 번 더한 거, 두 번 더한 거, 360을 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70도니까 70도짜리로 동경을 표현할 수 있겠네. 780도로 간다면은 여기서 720을 뺀 게 나을 것 같은데 720을 빼면 60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두 바퀴를 돌아서 60도가 표현된 거죠? 마이너스 130이면 여기서 360을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60을 더하면 몇이야? 230? 그러면 여기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180도를 간 다음에 180에서 50도만 더 가면 돼? 그래서 230도를 표현한 다음에 음의 각으로 마이너스 130을 표현하면 되겠네. 아니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만큼 간 다음에 40도를 더 가면 되는 거니? 일반각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각이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양의 각을 가지고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360도의 배수를 덧대줌으로써 각을 표현할 겁니다. 이런 녀석의 이름이 일반각입니다. 지금 일반각을 연습 좀 하겠습니다. 전부 다 360도의 배수 플러스 몇 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각은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을 사용하겠습니다. 문제 유관건 840도라는 각이랑 똑같은 동경에 대해서 일반각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360도에 2배 하면 720, 360도에 3배 하면은 360도에 4배 하면은 360도에 5배 했더니 이런 숫자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예각의 크기나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만든 다음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얘는 지금 720을 빼면 좋겠는데 720을 뺐더니 그래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12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1080을 빼면은 60도하고 동경이 똑같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60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얘는 720을 더하는 게 좋겠는데 720을 더했더니 315도라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똑같은 각이거든? 120도하고 240도는 똑같은 각인데, 이 문제가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녀석의 이름이 일반각입니다. 우리가 몇 사분면인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분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데,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0도는 일반각으로는 360도의 배수입니다. 90도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일반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내 말 정리된 거 맞나요?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이죠? 이 동경은 몇 사분면의 각이죠? 축 위에 있는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 위의 동경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동경의 값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몇 사분면이죠? 네, 이건 2사분면의 동경입니다. 그런데 360도의 배수 플러스 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각의 크기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이라고 한다면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1사분면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2사분면에 있으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으로 표현되겠죠? 3사분면이면 여기 사이, 4사분면이 여기 사이.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몇 사분면인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엄청 쉬운 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각각의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구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각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했던 360을 더하거나 빼거나 720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각만 측정하겠습니다. 360을 빼면 20도니 이건 360을 뺐더니 여기 720을 더하자. 720을 더하면 마이너스 30? 거기다 360을 또 더하자. 마이너스 30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몇 사분면의 동경이죠? 두 번째 거는 몇 사분면일까? 마지막은 몇 사분면이지? 네, 그림이 안 그려도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삼각함수를 배운 첫 번째 시험 문제의 유형이거든? 너무 쉬워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틀려서 와. 왜냐면 문제를 이따구로 풀거든. 너무 자랑스럽게 선생님 3, 4분이라고 하니까요 저 이렇게 풀었다요? 180도부터 시작해서 세타의 값은 270도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기 하면서요. 3분의 세타의 값 60도부터 90도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자신있게 1사분면이라고 답을 썼어요. 뒤질래 이 병신아. 일반각 다 배웠잖아 이 병신아. 일반각을 배웠다고. 그래서 각을 절대로 3, 4분면의 각이었을 때 180도, 270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720으로 270으로 푸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풀면 큰일 납니다. 쉬운 문제를 망쳐서 옵니다. 3으로 나누겠습니다. 3분의 세타의 값은 120도의 배수 플러스 60부터 120도의 배수 플러스 90까지입니다. 여기다 n값은 정수값이라서 n값한테 차근차근 숫자를 대입해서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n값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60부터 90까지인가? 그럼 요 사이 있는 동경이면은 1사분면.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80부터
네, 180부터 210까지입니다. 3, 4호면입니다. 2대2 뺐습니다. 320부터 2대2 뺐는데? 300부터 여기서 30만큼 커졌는데? 330인가요? 4, 4호면입니다. 다시 3대2 뺐습니다. 3대2 반 순간 3대2 하면 이게 360인가? 그럼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 가기라는 얘기지. 앞으로는 여기 세 군데만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 4호면, 3, 4호면, 4, 4호면입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반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것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이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 쌤은 수업할 때, 야,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시험 나오면 그냥 생각해서 답하면 되잖아. 그런데 생각이 유치하니까 그냥 외운 걸 사용하려고 자꾸 덤벼들거든? 이 그림이 여러 개 필요한데. 더 가. 왜 안 가? 가라고. 6개만 할까? 자, 첫 번째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동경이, 여기는 이런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경과 또 다른 동경이 이렇게 일치하는 두 개의 동경이 있습니다. 그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동경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돌아서 어떤 동경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경은 다르게 회전해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가지고 이각이 될 수도 있거든. 쌤이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동경은 두 종류거든. 알파도 이동경이고 베타도 이동경이어서 두 개의 동경은 서로 일치해. 근데 알파를 표현한 방법은 360도씩을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거든? 베타라고 하는 동경도 360도씩을 몇 바퀴 돌아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 여기까지 되시나요? 근데 두 녀석의 값을 빼면은 360도의 배수, 어차피 세타는 지워지고 정수 빼기 정수니까 또 다른 정수로 묘사하고 싶어.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로 놓고 풀면 되겠다.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차이값이 360도일 수도 있고 720도일 수도 있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번에는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동경의 값은 요게 한 동경, 또 다른 동경의 값은 요게 또 다른 동경이라고 한다면 한 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동경입니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만큼의 가격 크기는 180 플러스 세타인 건가? 그럼 베타라는 동경은 360도씩에서 몇 바퀴를 돈 다음에 180 플러스 세타를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m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동경도 360도씩을 몇 바퀴씩 회전해가지고 세타만큼 더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녀석의 값을 빼게 되면 동경과 동경의 차이값은 360도의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고 180 플러스 세타에 세타를 뺐으니까 180인가요? 동경이 방향이 반대이면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동경끼리 뺐을 때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지금도 선생님은 안 외우거든? 외우지 않고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든지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경이 X축 대칭인 거 설명합니다. 동경이 여기 있는 동경과 여기 있는 동경이 서로의 관계가 X축 대칭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만큼의 가격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인 거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가? 두 녀석의 값은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해야지 세타가 지워지니까 동경의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인 거네? 이번에 동경이 y축 대칭인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입니다. 이쪽에 있는 동경과 이쪽에 있는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입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의 가격 크기는 180-세타인 건가? 네.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알파, 여기 있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인 동경에 대해서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세타의 값이 베타인 거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죠. 이번에 더해야지 세타가 지워지겠네? 아까 x축 대칭했을 때는 더했을 때 360도의 배수인데 지금은 더했을 때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인가요? 그럼 지금 4개 설명했는데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한다면은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서 360도의 배수,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외우려고 덤벼든다? 외우지 마시고요.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생각을 눈꽃만큼 생각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경이 y는 x의 대칭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경의 값은 이런 녀석이고 두 번째 동경의 값은 이런 녀석입니다. 내가 요만큼의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하려고요. 여기도 세타죠. 그럼 여기는 누구인 거야? 90-세타인 거니? 건이 아직 이해하기 전이다. 네. 네. 이거 이해 못하는 거 개인기인데. 네. 너 왜 개인기를 연출하고 그래? 여기가 90도인데 여기 위에가 세타라고. 아, 거기가 세타라고요? 네, 대칭되니까. 여기는 90-세타. 네, 됐어. 안 됐는데 됐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안 됐네. 자, y는 x에 대해 대칭했다고. 두 동경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은 y는 x에 대칭인 상황이야. 네. 그러면은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은 똑같겠네. 네. 그리고 여기는 선은 45도짜리고. 네. 그런데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대칭되는 구조니까 여기도 세타일 거야. 근데 여기가 90도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은 네. 90-세타인 거지. 네, 됐죠? 네, 그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알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근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마이너스 세타. 두 개 더하면 되겠다. 두 개 더했더니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따려고 하거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동경의 값이 이렇게 된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너 왜 휘니? 이렇게 된 동경이 하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은 이렇게 된 동경이 있는 건가? 그럼 요만큼의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각이 270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각은 270. 네. 이제 베타라고 하는 각은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세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 네. 두 개 더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두 동경에 대해서는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이구만. 근데 종류가 6가지야. 종류가 6가지인데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이거 말고도 우리 외울 거 엄청 많아.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빨리빨리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되겠네.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녀석 있잖아. 그 녀석은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근데 이 방금 설명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또 보여주면 되지 뭐. 지아야, 네. 지금 혹시 영혼이 있는 상태야? 네. 자, 세타라는 동경과 7세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혹시 아까 전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는 두 동경의 차이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360에 맞습니다. 건이는 어이씨, 인연이씨 난 기억 안 나는데 왜 전혀는 기억나지? 이런 눈빛이 느껴졌는데 지금? 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로 간다면 까먹으면 빨리 만들면 된다고. 까먹었어. 기억 안 나.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아. 오늘 처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시험 보러 가서. 어떤 동경이 있고 또 다른 동경이 있대. 방향이 반대면서 일선상이 있대. 한 동경은 세타고 한 동경의 값은 7세타래. 여긴 조그만 가게 크기 알파라고 할래. 그럼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누구일까요? 80 180. 플러스 네, 플러스 알파겠군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라고 할 건데 7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플러스 알파라고 하겠다고? 빨리 만들어서 빼면 됩니다. 뺐더니 6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어차피 360도 정수니까 360도의 배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양변을 6으로 나누기만 하면 끝납니다. 60도의 배수 플러스 30이라고요? 이제 우리 요 사이는 각만 필요합니다. n값이 1이면 90이니까 탈락. n값이 2가 되면 150. 150은 범위에 들어오나요? 네, 이게 답입니다. 쉽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호도법으로 갔습니다. 호도, 먹는 호도 말고요. 호도는 중국 놈들이 만든 단어야. 외국에서는 수학이 먼저 우리보다는 이제 우리처럼 하는 수학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처럼 배운 거는 유럽에서 넘은 거란 말이야.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차해가지고 호도라고 표현해. 근데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했어. 우린 파이를 알아. 파이는 원주율. 이게 단위가 라디안이야. 몇 도 얘기할 때는 60도,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했잖아. 여기서 각을 표현하는 단위는 몇 도 할 때 도가 단위인 거잖아. 근데 각도는 이런 각도가 있단 말이야. 125도, 21초, 이건 분이지. 21분, 32초. 우리가 뺑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냐? 그거를 360조각 낸 게 1도인 거잖아. 여기 있는 사이각이 1도라고 한다면 이걸 60등분 할 거야. 60등분 했을 때 60분. 그리고 그 중에 60등분 한 녀석의 값 여기에 1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 있는 각을 또 60등분 했을 때 그게 1초야. 10분초랑 똑같아. 이것들은 60까지가 최대값이고 이것도 60까지가 최대값이야. 이게 도분초라고 할 건데 몇 도라고 얘기하는 녀석의 단위는 방금 전에 선생님 60으로 나눈다고 했냐? 1도를 60조각 낸 게 1분이라고? 1분을 60조각 낸 게 1초고? 그래서 도분초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는 도분초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60조각 내는 거라서 이 단위를 60분법, 60분법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60분법이라고 불러.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60분법.
하지만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불러. 이 챕터 이름이 호도법이야. 호도라는 말은 라디안의 음차한 한자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라디안법 하면 좋겠는데 호도법이라고 하네요. 요즘 아직도. 자, 단위가 달라.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알걸? 인치하고 센치를 알잖아. 인치하고 센치는 길이를 표현하는 거지만 1인치하고 1cm가 다르잖아. 보통 선생님 허리가 요즘 38인치 정도 되거든? 선생님 돼지야. 38인치 돼. 그러면 센치로는 몇 센치인지 아냐?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아니? 1인치가 몇 센치인지 몰라? 무식한 년들. 야, 그럼 내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는 뭘로 판단해? 인치 자체로 평가가 가능한가? 우리가 대충 몇 인치 몇 인치 그러면 어느 정도 뚱뚱한지 상상이 되는 거잖아. 제 허리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허리가 대부분 한 23인치. 선생님 이거 아이돌 같아. 그 정도 할까지. 근데 너희 친구들 중에 한 28인치 이러면은 뚱뚱한 여자애냐? 그게 평균이야? 28인치? 23지 진짜 너무 그래? 그래? 그럼 너희는 도대체 30인치야? 아니요 23지 아이돌. 그래요? 근데 선생님 방금 너희들한테 이걸 묻고 싶었거든. 인치라고 얘기해도 대충 인치라는 단위에 익숙해가지고 대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런데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아. 60분법으로 표현한 거는 대충 어떤 각인지 알고 동경이 몇 사분인지도 알고 알아. 근데 호도법은 완전 생소한 새로운 단위인 거잖아. 60분법으로 여태까지 표현했던 모든 각도를 앞으로는 호도법이라는 각도로 바꿀 거고 호도법이라는 각도의 대소관계조차 이제 머릿속에서 익숙해져야지만 되는 단계야 이제. 60분법이란 1인치는 2.5cm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60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180도라는 각도를 호도법에서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해. 180과 파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60도의 값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니? 4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지? 4로 나누면 4분의 파인가? 6으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된 거 맞죠? 2로 나누는 건 누구야? 그럼 이것들의 배수들에 대해서 이제 해볼까? 2배 하면 120, 4배 하면은 240, 5배 하면 300이니? 그럼 얘는 2배, 4배, 5배 한 거네? 그럼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45도에다가 3배 하려고. 45도에 5배 하려고. 45도에 7배 하려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요게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네? 30도한테 5배 하겠습니다. 7배 하겠습니다. 11배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네? 90도에 2배 한 녀석은 180이고요. 90도에 3배 하겠습니다. 2분의 3파인가? 이런 각들하고 친해질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녀석이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뇌 활동이 빨리빨리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두뇌를 발달시킵시다. 지금 남은 시간 2, 3분이면 충분히 60분법과 호도법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해요. 못해요. 너 어디 가서 못해요 그러면은 저 전라도 청년이 좀 서울 기어왔네 이렇게 안다. 금방 안다. 집 갑시다.
자, 0도, 90도, 180도, 지 언니 보여. 270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각도들이 있는데 0도의 값은 0 라디안이겠지? 90도면 몇 분의 파이야? 180도가 파이니까 3분의 2분의 네, 180도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죠? 180도는 파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중에 2분이면 니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건 몇이라고요? 3. 네, 90도에 3배 했으니까 2분의 3파이라고요? 근데 각도랑 빨리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동경은 30도짜리 동경을 묘사합니다. 요 녀석의 값은 방금 그린 선을 y축 대칭했습니다. 그러면은 30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가 30도면은 180도에서 30도 덜 갔으니까 150, 180에서 30도 더 갔으니까 210, 0도에서 밑으로 30도니까 330인가? 그러니까 문제 없죠? 근데 30이라는 녀석의 값은 몇 분의 파이야? 180을 6으로 나눈 거야? 근데 이 각들을 다 친해야 되거든. 이런 각들은 전부 다 30도를 기반으로 만든 각들이잖아. 30도를 기반으로 만든 이 4개의 각은 분모의 값은 다 6이야. 그래서 몇 배 했는지만 생각해. 몇 배 했는지만 생각해서 30도에 5배, 30도에 7배, 30도에 11배입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이 60도짜리 동경을 표현하고 있거든? 60도짜리 동경을 표현하고 있고 방금 그린 선을 y축 대칭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들은 x축에서 60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60도인데 이건 180에서 6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20? 180에서 60만큼 더 갔으니까 또 이건 270에서 아니다 0도에서 밑으로 60만큼 갔으니까 360에서 밑으로 60만큼 갔으니까 이것들은 60도의 값은 180을 3으로 나누게 한 거죠. 3분의 파이가 기반입니다. 분모가 3인 것들이고요. 우리 60에다 몇 배 했는지만 가지고 분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3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이 녀석의 값은 3분의 5파인가요? 60도에다 5배? 이런 녀석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지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삼각함수는 어려운 챕터가 됩니다. 이게 빨라지면은 삼각함수는 쉬운 챕터가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동경은 45도짜리 동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45도를 이용해서 동경을 표현했습니다. 좀 삐뚤빼뚤하다. 여기가 45도, 여기는 135도, 여기는 여기는 270에서 45도 했으니까 45도는 180을 4로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모가 4입니다. 45도에 3배, 45도에 5배, 45도에 7배. 그럼 요점은 이거네. 분모의 값 6이 되는 거 있잖아. 1배, 1배, 5배, 7배, 11배. 분모가 6인 녀석의 분자에는 1, 5, 7, 11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3인 녀석 같은 경우에는 1배. 분모가 3인 녀석 1배, 2배, 4배, 5배냐? 분모가 3인 건 1배, 2배, 4배, 5배밖에 안 해요? 분모가 4인 녀석의 값은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1, 3, 5, 7. 이런 각도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라디안만 보시고도 몇 도인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 도함수 센 수학 풀어서 오세요. 네. 내일이야.